얼마 전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와 다른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 지구의 대량 멸종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내용은 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일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금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 방사선은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고, 이런 우주 방사선 때문에 세포의 DNA가 일부 손상이 되면서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방사선은 전자제품에도 영향을 줘서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 값을 변화시켜서 구동 중인 프로그램의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건도 우주 방사선의 영향으로 차량 내부의 메모리 값이 바뀌면서 생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럼 대체 이런 우주 방사선은 어디에서 왜 날아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태양은 사실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이며, 핵융합 과정에서 X선과 감마선, 그리고 다양한 하전 입자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항성만 2천억 개 이상이며, 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감마선 같은 고에너지 입자도 지구에 도달하며 우리 몸을 지나가는 자연 방사선의 상당수가 이런 우리 은하 내의 항성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 밖에서 발생한 초신성 폭발 같은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고에너지 입자들도 우주 방사선의 일부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엄청나지만 대부분 지구에서 먼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와 다른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 지구의 대량 멸종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내용은 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십 광년 이내의 초신성 폭발이 아닌 이상 지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낮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로 대량 멸종이 촉발될 수 있을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찬드라 X선 관측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초신성의 충격파가 주변에 있는 밀도 높은 성운을 강타할 때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X선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초신성의 충격파가 성운 같은 밀도 높은 가스층을 강타하면서 발생하는 X선과 고에너지 입자는 지구 같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의 연구는 31개의 초신성으로부터 나온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초신성 폭발로부터 무려 160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하기에는 치명적인 복사 에너지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고에너지 입자가 미치는 영향은 생명체의 직접적인 영향 말고도 대기 조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를 강타할 경우 화학 조성이 심각하게 변하게 되고, 지구의 경우 이로 인해서 대기 상층부에 있는 오존층이 거의 다 제거가 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생명체 대량 멸종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은 자외선 같은 X선이나 감마선에 비해서 비교적 약한 전자기파를 매우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X선이나 감마선보다 자외선이 약하다고는 해도 엄연히 방사선의 종류이며, 특히 태양에서 매우 많은 자외선이 만들어지고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전부 다 파괴되었을 때 생태계에 있는 많은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몇 억 년 동안 지구 생명체가 멸종하지 않았으니까 초신성 폭발로 우리가 멸종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지구에 있었던 최소 5번의 대멸종 중에 2개 이상이 우주 방사선에 의한 멸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대멸종이라고도 불리는 4억 4천만 년 전에 발생했던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사건은 해양 생물의 무려 80%가 아예 멸종하는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지구 기온이 변하면서 대멸종이 발생했고, 이 원인에 대한 지질학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학자들은 GRB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가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오존층의 영향을 덜 받는 해양 생명체였음에도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의 80%가 멸종했다라고 하면 80%의 생명체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99.999%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생명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 마리의 개체수가 있는 생명체가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개체수가 1만 마리라고 하면 99.99%가 죽더라도 살아남은 0.01%가 번식해서 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종 자체가 멸종했다는 건 해당 종의 생명체의 거의 100%가 어떤 사건으로 멸종했다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멀리 갈 것 없이 약 200만 년 전에서 800만 년 전에도 초신성이 지구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량 멸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때도 많은 생명체가 죽었으며 이 초신성의 추정 위치는 지구에서 약 65광년에서 500광년 사이로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현재 지구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초신성 폭발 후보는 약 640광년 떨어진 베텔게우스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무려 초속 230km로 공전하고 있으며 이를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83만 km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구상에서 별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년 이상 지나면 훨씬 더 가까운 초신성 폭발 예정인 별이 태양계에 100광년 이내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번 연구에서 160광년 내에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해서 GRB를 지구가 직격한다면 대멸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의 지구는 GRB로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은 50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고,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도 초신성 폭발이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은하 중심부에는 많은 별들이 있고 초신성 폭발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했어도 생존이 어려울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초신성으로 지구에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불과 5억 년 사이에도 수차례 GRB로 인해서 대량 멸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만큼 먼 미래의 초신성 폭발로 다시 대량 멸종이 발생하는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